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제중학교 음악교사 의무화의 선생님 이현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뮤지컬이 무엇인지에 관해 개략적인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오늘은 영화로 만들어진 뮤지컬들과 뮤지컬이 영화계에서 인기 있는 이유, 그리고 영화 음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뮤지컬로 재탄생한 영화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번에도 목차는 없습니다. 1994년 디즈니의 첫 창작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한 라이온킹. 당시 돈으로 약 7억 8천만 달러의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며 대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와우. 이런 엄청난 작품을 브로드웨이에서 그냥 놓아둘 리 없었겠죠? 결국 1997년 애니메이션의 대성공을 뒤로엎고 뮤지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뮤지컬의 흥행은 어땠을까요? 과연 원작의 인기를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뮤지컬 라이온킹은 흥행과 비평에서 모두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미국 연극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토니상에 1998년 11개 부문 후보에 올라 6개 부문을 수상했고, 흥행면에서는 브로드웨이에서만 약 10억 달러가 넘는 흥행을 일으키면서 뮤지컬 역사상 가장 높은 흥행을 한 뮤지컬로 기록되었습니다. 현재는 20개국에서 공연하며 9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 약 81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역대 모든 영화와 무대국 중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뮤지컬로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영화 원작의 뮤지컬은 라이온킹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몇 가지만 보자면, 먼저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도 꼽는 영화 발레를 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빌리 엘리어트가 있고요. 그리고 작사 작곡을 하는 남녀의 이야기를 다룬 원스 등이 있는데요. 특히나 원스는 제작비 대비 138배나 되는 수익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하였고, 북미를 제외한 세계 흥행에서 한국이 1위를 기록하는 등 유독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화들이 뮤지컬로 제작되고 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음악과 춤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뮤지컬로 만들기 좋은 여러 요소들 덕분이죠. 가장 먼저 보았던 라이온킹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자체에 뮤지컬적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뮤지컬로 만드는데 이만큼 딱 들어맞는 영화도 없었겠죠? 그럼 다른 영화들은 어떨까요? 빌리 엘리어트는 춤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짚어보고 갈까요? 뮤지컬은 성악 위주였던 오페라와는 다르게 팝 음악과 춤 위주로 발전해왔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렇기에 춤을 주제로 하고 있는 빌리 엘리어트는 좋은 뮤지컬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스는 어떨까요? 포스터에서부터 음악적인 냄새가 풀풀 나죠? 아까 뮤지컬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춤과 팝 음악이었죠. 원스는 제8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주제가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음악성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이 뛰어난 음악들을 바탕으로 결국 뮤지컬로까지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없을까요? 뮤지컬이 원작이 되어 영화로 만들어진 경우들 말입니다.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만한 것들만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이 포스터 많이 보셨죠? 이 포스터는 오페라의 유령의 뮤지컬과 영화 포스터입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미스 사이공, 레미제라블, 캐츠와 함께 4대 뮤지컬로 불릴 정도로 대단히 성공한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소설이 원작이었던 오페라의 유령은 뮤지컬을 거쳐 2004년 결국 영화화까지 되었는데요. 오페라의 유령과 마찬가지로 소설에서 연극을 거쳐 뮤지컬로 변화된 레미제라블은 다시 영화로 제작되어 4억 불을 넘게 벌어들이는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뮤지컬로 변신했던 라이온킹 역시 실사 영화 버전으로 2019년에 다시 리메이크 되었는데요. 이처럼 스토리와 흥행, 음악 면에서 모두 인정받은 뛰어난 뮤지컬들은
계속해서 영화계의 러브콜을 받으며 영화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2019년 오랫동안 인기를 누리던 뮤지컬이었던 캐츠가 드디어 실사 영화화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츠는 세계 4대 뮤지컬로 손꼽힐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 있는 뮤지컬인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인기가 있었겠죠? 실사화된 고양이들 모습이 아주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최근 들리는 소식으로는 미개봉 감독판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역시 영화는 감독판을 봐야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겠죠? 영화 캐츠는 무려 똥꼬가 리얼하게 표현된 버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에서 이 똥꼬 버전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이 똥꼬 버전을 공개하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다시 돌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 음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영화 음악이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음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영화 음악이란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음악을 지칭하며 영화의 내용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고 인물들의 성격이나 사건에 대한 암시를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길게 말로만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럼 영화 속 음악의 역할을 자세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틀 음악, 영화 시작 전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이트 모티브, 반복되어 나타나는 상황이나 등장인물의 특징을 표현한다. 분위기 묘사, 영화의 장면과 어울리는 음악을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표현 내용, 영화의 내용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럼 위의 내용들이 실제 영화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봤었던 장면이죠. 바로 라라랜드의 오프닝 장면입니다. 영화 음악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음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타이틀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트 모티브입니다. 라이트 모티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황을 설명하는 라이트 모티브, 그러니까 상황별로 음악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다른 하나로는 인물을 설명하는 라이트 모티브가 있습니다. 즉, 인물당 테마 음악을 설정을 하여서 그 인물이 나오는 장면에서 각각 테마 음악들이 바뀌어서 나오는 것이죠. 자, 포스터를 보면 왼쪽은 배트맨, 가운데는 원더우먼, 오른쪽은 슈퍼맨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배트맨과 슈퍼맨이 먼저 등장을 하고요. 나중에 원더우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배경음악이 바뀌면서 원더우먼이 등장했다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다음은 분위기 묘사입니다.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분위기 묘사는 공포 영화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불안하거나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 나오기 직전에 음악으로 먼저 그 분위기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같은 예시로는 키스하기 전에 묘한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폭발에서의 탈출 직전에 긴급한 상황 등을 알리는 음악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표현 내용입니다. 표현 내용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를 음악으로서 표현하는 경우인데요. 가사가 있는 음악도 있고 가사가 없는 음악도 있는데 제일 잘 표현한 것은 가사로 표현하는 것이겠죠. 지금 보시는 겨울왕국에서 엘사가 부르는 노래 한 장면인데요. 거기서 보면 자신의 지금 심리 상태를 가사와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영화 음악이 갖는 역할 중 표현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트르담 드 파리에 나오는 뮤지컬 넘버 중 아리아를 하나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프랑스의 뮤지컬로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의 경우는 설정과 스토리의 진행보다는 소품과 안무의 상징성에 더욱 신경을 쓴 작품으로 예술성에 특히 신경을 쓴 뮤지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뮤지컬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 뮤지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뮤지컬 넘버를 끝으로 뮤지컬과 영화음악에 대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도시 파리, 전능한 신의 시대, 때는 1482년, 로망과 사랑의 이야기. 우린 무명의 예술가, 제각각의 작품으로 이 이야기 들려주려 해. 훗날의 당신에게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돌들이 쌓이고 하루 또 100년이 흐르고 사랑으로 세운 탑들은 더 높아져만 가는데 신들도 노래했지.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인류에게 더 나은 날을 약속하는 노래를.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들의 시대가 무너지네. 성문 앞을 메운 이교도들의 무리, 그들을 성 안으로 들게 하라.